반갑습니다. 시사로 갑질하는 시사갑TV입니다. 우리나라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코로나 백신 접종 과연 이루가 될까에 관심이 높죠. 어, 이 국민의힘 조희영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먼저 이 백신을 접종해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요. 이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백신 이용 논란은 유치한 정쟁화다.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문 대통령이 과연 코로나 백신 접종 1호가 될 걸로 보십니까? 저는 개인적으로 문 대통령이 아마도 1호까지는 아니어도 일찌감치 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렇게 백신 접종을 둘러싸고 이 논란이 많은 것, 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, 왜 그럴까요? 이제 해외에서 이 백신 접종에 대한 이 어떤 불안적인 요소들, 이 백신 접종 후유증, 부작용, 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죠. 이 사진은 누구일까요? 예, 이 사진은요, 그 뉴욕 타임스지에 이제 뉴욕시에 거주하는 71살의 할머니입니다. 이 할머니는 이 코로나 백신 접종 하루 만에 심각한 이 혈액 질환을 앓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아주 희귀한 혈액 질환을 앓게 됐다. 그런데 이렇게 이 희귀한 혈액 질환이 이 백신과의 연관성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. 하지만 이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.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이 할머니와 함께 또 한 사람은 이 백신을 맞은 또 한 사람은 심각한 그 어떤 후유증, 부작용을 앓다가 결국 이 혈소판 감소증 증상을 보이다가 뇌출로 사망했다. 뭐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백신을 접하는 미국민들 또 많은 그 세계인들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. 뉴욕 타임스는요, 이 1월 말 현재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이 백신 부작용 신고 시스템에 접수된 이 비슷한 사례가 36건에 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뉴욕 타임스는 미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센터가 아직 이 백신 접종이 혈소판 감소증을 유발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 백신이 일부 환자의 면역 체계에 영향을 미쳐서 혈소판을 파괴했을 수도 있다.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월스 저널지에 실린 그 내용을 또 하나 보겠는데요. 문제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에다가 이 변이가 또 문제예요. 이제 골칫거리로 이제 추가되고 있는데요. 이 영국발 그 변이 코로나가 특히나 이제 이 젊은층, 젊은층 여기 보시죠. 자, 영국 이 코로나 바이러스, 변이 바이러스가 이 젊은 층에게, 젊은 사람들에게 더 유용한 것으로 이게 나타났다. 그래서 이 젊은 층, 여성의 이 변이 바이러스가, 영국발 변이 코로나가 더 위험하다고 하네요. 이제 변이 코로나 발생 후에 여성과 이 청년들의 그 환자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죠.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또 이 젊은 층이 원래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이래저래 이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, 불안감, 걱정 이런 게 커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또 이제 이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미국에서 열흘마다 2배씩 늘어난다. 이러다 보니까 3월에 내일 모레가 3월이죠. 이 3월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지배종이 될 염려가 있다. 그래서 이
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,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를 올 여름까지 볼 때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한 열흘 후에 이러한 낙관론을 다시 번복을 했어요. 이처럼 이 기존의 바이러스에다가 또 변이 바이러스가 겹쳐서 대단히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. 바이러스에 대한 이 백신 접종을 앞두고 이렇게 이 불안감이 지금 대단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우리 정부로서는 이제 K 방역 뭐 나름대로 선방했다고는 하지만 조금은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또 지적도 받고 있어요.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허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. 65세 이상 접종 문제는 질병관리청과 접종 현장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딱 부러진 어떤 그 기준 이런 게 기준을 내린 게 아니라 질병관리청과 접종 현장에서 판단하라 이렇게 또 그 애매한 뭐 지침이라면 지침을 내렸었죠. 여기다가 또 이 정부 여당은 또 이렇게 얘기했죠. 세계 각국에서 먼저 안전성을 확인한 뒤 맞아도 이 백신을 그때 맞아도 늦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었죠. 네.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. 그랬는데 이제 이에 대해서 야당은 대단히 그 이제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제 등에 업고 이를테면 정부 여당 이 방역 당국을 이제 공격하는 뭐 이러한 모양새를 또 보여왔죠. 그래서 이 국민의힘 주희영 원내대표는 대통령 먼저 여하튼 접종을 해봐서 이 불안감을 해소하시오라고 이제 얘기했는데요. 사실 이 백신에 대한 불안감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코로나 백신은 사실 인류가 처음으로 단기간에 개발한 것이죠.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걱정 불안도 커지는 게 사실이죠. 그런데 백신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정부는 이 투명한 정책을 마련하고 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설득력 있는 안내, 설명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. 그래야 이 어떤 정부가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 방역에 대한 또 나름의 그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겠고요. 정부가 우왕좌왕한다는 인식을 주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. 아직은 이렇게 깔끔한 방역 백신 정책이 진행되겠다 이렇게 평가는 하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. 또 마찬가지로 이 백신은 그야말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정치권도 정치적 계산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. 대통령 백신 1호의 의미 뭘까요? 만약에 대통령이 백신 1호로 맞아서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? 이 백신에 대해서 그야말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?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건가요? 그렇지 않죠. 네. 그렇다면 또 대통령이 백신을 처음으로 맞아서 좀 부작용이 생겼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? 그러면 이 백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. 효능도 믿을 수 없다. 이렇게 볼 수 있나요? 그렇지 않죠. 중요한 것은 백신의 안전성을 확보해서 가능한 많은 국민들이 이 접종을 받는 것이죠. 그래서 이런 거에 정치권도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이 야당으로서도 뭐 대통령이 먼저 1호 접종하시오라고 하는 거 물론 상징적인 의미는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정부 여당과 차별화된 어떤 그 생각, 대안을 좀 내놓고 뭐 그렇다면 야당으로서도 상당히 점수를
딸만한 기회죠. 네. 어,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백신을 맞으시겠습니까? 맞지 않으시겠습니까? 에, 우리 각자가 이제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조심하는 게 가장 큰 뭐 중요한 게 되겠고요.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작년 연말에 독감 그 백신 파동을 겪었죠. 그때 우리가 이 몸 컨디션이 괜찮을 때 백신을 맞으시오라고 이렇게 권장을 했었는데요. 아무쪼록 이 코로나 시대 백신 접종 세상을 맞아서 에,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